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입니다. 어제 이어서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제과 제빵사에 대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직업이죠. 제과 제빵사에 관련된 직업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주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 워킹맘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베이커리를 창업한 40대 여성 직업인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과연 제과 제빵사 직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추천 직업 제과 제빵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체스 지도사 직업편에서 네. 함께 있었죠. 네, 그렇죠. 어려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그동안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직업 삼행시인데요. 오늘 직업이요. 네. 5글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과 제빵사 오행시를 굉장히 지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한참을 머리를 굴렸습니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조 박사님부터 네. 해볼까요? 아, 띄워 주십시오.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제과 제빵사로 해볼게요. 네. 제가 말입니다. 과, 과자가 먹고 싶어서 제과점으로 달려갔는데요. 빵, 빵만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쫄랐습니다. 과자 만들어 달라고. 소장님? 너무 성의 없이 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사님? 이게 길면 길수록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짧고 굵게. 유익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제 삶을 좀 담아서 아, 평소에 그래요?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삶의 지금 태도가. 들었던 오행시는 없던 네, 걸로 하고요. 없던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제가 처음으로 빵 만들게 도전했습니다. 불안합니다. 너무 제 만들어낸, 스타일 아시죠? 너무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띄워주십시오. 과? 네. 과정이 복잡하긴 했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로 빵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빵, 빵은 역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그래도 오늘 주제와 부합하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대표님. 네. 결국 실력은 전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 네. 모시기 전에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소장님은 가장 좋아하는 빵이나 케이크 어떤 거 있으세요? 빵이요. 네. 사실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저는 진짜 페스츄리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오븐에서 갓 나온 그 쫙쫙 찢어지는 그 촉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페스츄리하고 크림빵. 두 분이 좀 비슷하시네요. 네. 슈크림, 그 노란, 네, 되게 좋아해요. 네네, 맞아요. 냉동실에 살짝 얼리면 또 맛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하죠. 그렇죠. 네. 뭐 요즘은요 제과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한동안 사실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런 개인 제과점들이 별로 없다가 요즘 다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과 제빵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 정말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 이제 창업을 했다가 향후에 시나리오의 프랜차이즈까지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 스타일은. 왜 그러냐면 일단 개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차별화된 전략과 맛과 식재료를 이용해서 특정 고객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어차피 본인의 스스로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운영 스타일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따 보면 다양한 이제 이 고객층을
좀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고객층을 좀 끌어들이고 다양한 종류의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좀 경영상의 약간 효율성 이런 부분도 가져가는데 높은 이제 로열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자기만의 특색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런 또 단점 같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죠. 네. 뭐 상품 분석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물건 대주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손쉽게 내가 많은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지만요. 여러 가지 이제 단점으로는 일단 뭐 로열티라든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또 본사의 갑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창업인 경우에는 이제 독립 창업이라고도 하죠. 내가 원하는 내 노하우, 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영업 방침을 고수할 수 있고 나의 또 차별화된 점으로 손님들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는 거,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많이 가는 이제 뭐 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제과점들은 좀 그런 혜택을 주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손님들을 좀 빼앗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매니아층을 형성하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특히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또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창업은요, 뭐 잘 되면 좋지만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위험 부담도 큰데 요즘은요 정말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창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한 40대 되게 되면 나는 말이야 조직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누구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절실히 느끼죠. 그래서 사표도 뭐 항상 가슴에 안고 다니는 이 정도인데요.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자존심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크게 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실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회피용으로 갔을 때 이제 이 창업이라는 거에서 내가 이제 어찌 보면 장밋빛 인생만 바라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 늘어나는 거 어찌 보면 자기의 실현, 꿈 요거를 지금 사회나 문화 측면에서도 이루어봐라, 지금 해봐라 이런 청년들에 의해서 또 부추기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젊었을 때 한번 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왕 하는 창업이라면 정말로 자기 기술하에 경영 노하우를 안고 진정성 있게끔 창업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우리 이제 박사님이 내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직장 내에서 물론 나는 누구 밑에서 조직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도 이제 퇴직하고 뭐 창업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상 사실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퇴직 지금 나이대가 기본적으로 40대 중후반이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어서 정말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요즘은 또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은 조금 못 벌더라도 나의 사생활이 좀 보장이 되고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히 요즘 뭐 저녁 있는 삶, 물론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 보니 좀 창업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도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 가게를 내가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 조금 더 손쉽게 아이를 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한 그 매체에서 우리 2030 젊은 직장인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 이상이 나는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급쟁이들은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보랏빛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한 방을 늘 기대하죠. 장밋빛이라고 했는데.
비슷하잖아요. 청계빛이나 보랏빛이나. 그러니까 나의 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창업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조금 이제 모아둔 돈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37.6%. 그래서 비교 가능한 16개국에서 1위였다고 합니다. 즉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원인과 해결책 어떻게 보시는? 아니 먼저 하세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단은 우리 여성분들의 이제 고학력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한 70% 정도가 이제 대학 진학률을 이제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제 고학력이다 보니까 그에 맞게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의 기존 세력,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이죠. 남성분들이 그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조직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동일 노동의 그러니까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여성분들의 이러한 이제 직업 쪽에서의 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작업의 강도가 강할수록 회피하는 경향.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가져가게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일이라는 것은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동 서비스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회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해결책으로 잠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저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이 문제와 우리가 일맥상통이 되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그러니까 문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선호하다 보면 당연히 저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바로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돌봄이 여성의 일이다, 여성의 몫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인데요. 아이를 낳았으면 네가 책임져야 해. 너는 엄마잖아. 육아 가사는 네 몫이야라는 인식이 시대가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 박사님이 고학력 여성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은 되어 있지 않고 아이는 엄마가 몫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두 여자의 희생, 할머니 아니면 엄마가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여의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 고학년 여성들의 많은 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도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 고학년 여성들이 자기 실력 발휘 그리고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금은 딱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됐는데 어떤 유연근무제라든가 시간 선택제,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좀 형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육아 가사, 이 돌봄은 여성의 몫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 근로자도 우리나라 일하는 시간은 길고요. 그럼요. 그에 대한 대접은 사실 좀 부족해요. 맞습니다. 자, 2018년 최저임금 참 많은 논란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좋긴 하지만 사실 좀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늘 부족하죠. 근데 주시는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일자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또 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반기면서도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급증을 하다 보면 그렇죠. 경영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수익금이 경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되나? 그렇죠. 이 사람을 안 쓰고 그냥 내가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향이 있어서 단순 업무, 이런 일자리들은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인 점포들이 요즘 많이 뭐 4차 혁명 뭐 이렇게 뭐 로봇이 대체한다 이래서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 저임금 또 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같이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지금 실업자가 급감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일자리까지 또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우려도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제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현재 6,470원인데 약 16.4% 인상이 된 금액이 이제 1,060원이죠. 그래서 이제 7,530원이 되었는데요. 일단 인상률로 봤을 때는 최고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최저임금, 이 금액이 지금 낮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 가지고 생계가 이루어 나가기 힘들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많이 벌어야지 소비도 일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부분이고요. 실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비용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주인이 경영자가 가져가는 돈보다 이 종업원이 이제 가져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고 결국은 무국가족 종사자, 즉 이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족끼리만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 중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금이 3% 인상이 될 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9% 말 그대로 줄어든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비용을 상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말 적혀 있다고 하죠. 오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렇죠. 망설이다가 정말 놓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여성 직업인 실제로 모셔보고요. 응원의 기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베이커리. 이른 아침부터 매장 준비를 위해 분주한 두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음정 대표와 그녀의 남편입니다. 김음정 대표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남편도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온 만큼 매장 준비도 빠르게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빵은 살아있는 홈으로 만들어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 빵집의 특성상 날씨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많이 춥거나 더운 날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매장에 방문하는 수요가 좀 적으니까 생산량을 조금 조절하고 있는 편이에요. 진열대를 가득 채운 다양한 빵들.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다양한 빵이 손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리 매장에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나 신제품을 진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품의 자리를 이동시켜줘서 골고루 빠질 수 있도록 회전율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빵 만들기와 진열이 끝난 후 김음정 대표가 매장 한 구석에서 붓펜을 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글씨를 써나가는 김음정 대표.
캘리그라피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글씨 쓰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처음에 손님이 딱딱한 글씨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글씨를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냐.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할 겸해서 컴퓨터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다가 손님이 원하는 글을 제가 써드리게 됐어요. 그녀가 쓴 예쁜 글씨는 바로 케이크의 마지막 장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김음정 대표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남는 것들은 다음 날에 푸드뱅크나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기부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과에 그쪽으로 갖다 드리고 있고, 또 전화를 하시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은정 대표. 처음부터 제과 제빵사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노력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음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2007년부터 베이커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김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땡땡이다. 길지 않았다는데요. 네. 제가 임신 출산 후에 은채를 키우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제빵 배운 것을 통해서 신랑과 함께 창업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를 네네. 키우면서 다시 일할 곳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좀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오랫동안 경력 단절을 겪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네. 어찌 보면 약간 또 해결책을 또 제시해 네. 주셨던 그쵸. 맞습니다. 네, 그 네. 부분이 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창업이란 땡땡이다. 약속이다. 약속이요? 약속. 이유는요? 처음에 신랑이랑 결혼할 때 둘 다 제과 제빵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만의 제과점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두 사람의 목표가 제과점 창업이었으니까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과점을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선 목돈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의 어려움을 알고 아주버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오, 그래요? 빌려주시면서 좋으셨나봐요. 저는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없었어요. 그때 빌려주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꼭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약속은 창업 1년 만에 지키게 됐어요. 네. 신랑과의 약속도 지키고 아주버님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1년 만에 그거를 이제 흑자 전환되시면서 지금 엄청 버셨겠네요. 네, 지금은 빚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굉장한데요?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키워드이긴 한데요. 네. 자, 일주일 동안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빵이 좋다 혹은 쿠키가 좋다. 저는 빵을 선택했는데요. 네. 우선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서 직접 빵을 굽잖아요. 와. 금방 오븐에서 꺼낸 식빵 있죠? 네. 쫙 뜯어 드시면 네네. 닭고기 먹는 맞아요. 느낌 아시죠? 정말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고소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금상첨화죠. 너무 좋죠. 네. 예전에는 다들 우유 마신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 요즘 아메리카노로 다 바뀐 우유는 것 같아요. 카스테라 아닌가요? 그래요? 그쵸, 궁합이. 네, 맞아요. 세대 차이가. 뭐가 조금. 돼? 그렇군요. 네, 제가요, 좋네요. 네.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빵집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러셨던 거 그러니까. 같아요. 월요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얼핏 대표님도 혹시 나오니까요. 빵집에서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 세대는 아니고요. 근데 빵집 하면서 만나긴 했어요, 신랑을. 네네. 같이 근무하면서, 네네. 와. 일도 잡고 사랑도 잡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정도 창업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 제과제빵사의 매력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언제든지 어떤 때나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 맞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하나뿐인 제가 만든 예쁜 케이크나 빵을 손님들이 돈을 주고 사가실 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빵 만드는 기술로 한 달에 3번 정도 봉사를 해요. 동사무소랑 복지관으로 빵을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맛있게 드셨다면서 네. 저희 가게로 직접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복 받을 거라면서 할머니께서 주섬주섬 뭔가를 주세요. 사탕 2알을 손에 꼭 쥐어드시는데 진짜 마음 따뜻하고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진짜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은 참 진짜 좋고 저도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제과제빵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좀 슬픈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복. 집에 있자니 눈치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제과제빵 전단지가 있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평소에 원래 빵을 좋아하긴 한데 이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상담하고 등록을 바로 했죠. 그리고 운 좋게 제과점에서 그 자격증 취득도 제과점이 아니라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제과점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좀 좋아하세요. 근데 술을 드시는데 안주를 팥빵으로 드실 정도로,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팥빵을 주시는데 뒷주머니에서 주시니까 눌려서 호떡처럼 눌려 있잖아요. 제가 처음 먹은 빵이 그 아빠 엉덩이에 눌린 빵이었어요. 네네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지금 살아 계시다면 딸이 만드는 빵 실컷 드실 텐데 오늘따라 좀 아버지 보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미지 뵈면 약간 커리어우먼 느낌이 있잖아요. 제과제빵사 아니어도 많은 일이 좀 어울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픽 디자인 학원을 다녔었어요. 이제 학원 6개월 수료하고 학원에서 추천해 주셔서 주로 바로바로 취업이 되시네요. 학원만 다니시면. 그렇죠. 그것도 능력인데. 그 원장님이 또 저를 또 잘 봐주셔서 디자인 사무실에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평소에 미술이 관심이 많아서 잘 맞을 것 같았죠. 근데 학원에서 또 작품 출품도 하고 하니까 상도 받고 하니까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매일 야근해. 그리고 디자인 경험이 없으니까 워드 작업만 한 9개월 내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일이 아니다 싶어서 빨리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요, 빵도 그렇고 쿠키, 케이크 정말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쪽 일을 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배운 그래픽 디자인이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기업 심볼 마크나 그리고 로고 제작, 캐릭터 만드는 창작 작업을 좀 했었어요. 빵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창작 작품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눈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음직스럽게 또 예쁘게 보일지 뭐 색감이나 뭐 모양 같은 거 고민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 제가 매장을 다시 재오픈을 했어요. 할 때 저희 매장 간판 심볼 마크, 그리고 로고 작업, 그리고 케이크 상자 디자인, 뭐 스티커 이런 것도 제가 다 했었어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네요. 학원 몇 개월 다닌 게 이렇게 오랫동안 쓰게 되리라고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제과제빵사로 취득을 하고 첫 출근하던 날 좀 어떠셨어요? 기억나죠. 깊은 한숨과 함께. 학원 수료하고 자격증 받고 그래도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제과점에 입사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의 첫 직장이니까. 근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에 가까운 98년 11월이었어요. 근데 제과점 1년 행사 중에 제일 바쁜 날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키위를 한 10박스 정도 깎은 것 같아요.
그 생크림 케이크에 올려. 네. 그때는 정말 키위를 많이 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키위의 산 때문에 손톱 밑이 헐고 손등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막 피까지 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생과일보다는 캔 과일을 많이 썼었어요. 98년도 그쯤에는 많이 썼었거든요. 그 오프너로 캔 따개로 이게 따잖아요. 아마 그 달인에 나가도 될 정도로. 이거 토크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 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는 거 맞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땄어요. 그때 생각하면 첫 직장이라서 한 1년 5개월 정도는 근무를 했었는데 아마 제과점 다녔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제과점으로 기억됩니다. 이 디자인처럼 이것도 내 일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렇게 그만두셨을 수도 있었는데 참으셨군요. 네네. 그게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던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제과 제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초보 제과 제빵사가 좀 어려워하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일하던 98년 그쯤 시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현장에 에어컨도 달려 있고 그때는 에어컨 자체가 없었어요. 공장에는 매장만 있고 그리고 기계 또한 신형이어서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가스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튼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 기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재료 또한 다양해져서 일이 좀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새벽 출근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고 뭐 그러던데. 그렇죠. 6시에 출근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르게 출근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학원에서는 공정에 따라 시키는 것대로만 잘하면 빵이 잘 나와요. 근데 현장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주문이 들어온다든지, 뭐 작업장이 너무 더워서 빵이 빨리 발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하던 거 중단하고 발효된 빵을 먼저 분할을 하거나, 뭐 주문 들어온 걸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이럴 때 빵은 빵대로 뭐 발효돼서 막 넘치고 있고 오븐에 들어있는 빵은 타이머 이런 것도 맞출 정신이 없으니까 다 타고 있고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일의 순서를 모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제과 제빵사를 잘하는 업무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야 되고 꾸준한 시장 조사와 홍보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위생은 제일 기본이고요. 몸에 좋은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서 아낌없이 넣어주고 온도, 습도, 시간 잘 맞춰서 부어내면 건강한 빵을 만드는 제일 기본 단계고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제가 만들어 보지 않으면 제게 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베이킹 재료들 중에 어떤 재료를 어떤 거와 믹스했을 때 그거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그 빵 맛이 달라지거든요. 수없이 테스트해보고 맛보고 메뉴 개발을 해야 고객들이 만족하는 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꾸준한 시장 조사는요. 저 쉬는 날에는 그냥 있지 않아요. 가게들을 많이 돌아보거든요. 아마 전국의 유명한 빵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도 만들어 보잖아요. 많이 보고 와서.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SNS 같은 곳에 저희 매장에 인기 있는 제품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케팅도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 좋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때 키도 깎으시고 그다음에 캔도 또 하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혹시 그때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또 어떻게 그런 되나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또 육아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좀 편하게 했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 딸은 젖먹이였는데요. 새벽에 제가 유축을 해놨다가 아기가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게랑 가까우니까 일하는 중간중간에 가서 모유 수유도 했고요. 엄마 마음에 또 모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큰다니까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모유 수유하신 거예요? 많이는 못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때는 이제 창업을 안 했을 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유 수유했고요. 우선 이제 신혼 초라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기술이 있어도 창업을 못했어요. 그때 또 아주버님께서
둘이 기술이 있으니까 둘이 네, 기술이 있으니까 돈 그렇죠. 못 갚진 않겠다 하시면서 또 돈을 빌려주셔서 대출 좀 받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매장 한 켠에 제 시간에 은채한테 모이를 먹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은채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은채가 11살인데요.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그때도 당신이 좀 그랬어요. 옆에 박스에서 애를 거기 놓고 애 보면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많이 미안하죠.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서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럼요. 근데 저희 실제 그 동네 제과점에 지금 그런 애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입구 한쪽에 진짜 애가 막 노는 애가 있어요. 아예 6살 딸인데 아마 우리 은채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애 되게 행복해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제과점에도 근무하신 그런 직원으로서의 또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현재는 사장님이시고 그 직원으로 일하실 때와 사장님으로 일하실 때 좀 어떠신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 우선 애착심, 책임감이 좀 커져요. 그쵸. 그리고 만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SNS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애착심을 적었는데요. 직원이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그 제품만 만들고 채워두면 파는 거는 사장님 몫이잖아요. 저는 퇴근하면 그만이었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이게 운영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 제품들이 다 내 새끼들 같은 거예요. 그게 만들 때도 진열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 막 신경 쓰게 되고 혹시나 남아있는 제품은 이 얘는 왜 안 나가는지 하나하나 다시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요. 제가 생산, 판매, 뭐 품질 관리, 홍보, 바리스타, 세금 관리, 심지어 법률까지 처음엔 제가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이런 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매장에 오는 손님한테 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을 예전에는 직원이었을 때는 안녕히 가세요 전성구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죠.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인사도 잘하게 되고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SNS 소통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좋은 댓글만 올리지 않거든요. 맛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맛없다고 올려요. 이런 거 보면서 재료도 바꿔보고 반죽도 바꿔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직원일 때와 직원이 아닌 이제 사장의 입장일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 회사처럼 일해라 이 말 굉장히 싫거든요. 싫어요. 근데 막상 이제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좀 내 일처럼 해주는 직원을 당연히 원하게 되죠. 혹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내 일처럼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직원분들이 자기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자기 회사처럼 일하시는 그 회사를 제가 한 군데를 알았는 데가 있어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은 직원대로 챙기되 항상 가족을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직원의 가족.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줄 때라도 그냥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다 있는 데서 가족 파티를 하고 가족 모임을 가졌을 때 가족이 다 나와서 가족한테 보상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 가족이 오히려 뿌듯하게 느끼고 당신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부추기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회사를 봤는데 이럴 때 정말 그분들이 자기 회사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정말 그 해법은 경영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정말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 가족을 너희는 내 가족이야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일처럼 하게 하려면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 실제로 요즘 그래서 이제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문화 조성하는 데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직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조금만 해도 되게 이뻐 보이고 고마워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관계 개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너가 이거 잘하면 나중에 이 가게 네 거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희망해 주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2호 만들어봐. 막 이런 식으로 좀 희망.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경영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아주버님이 이렇게 돈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신뢰도 핵심은 중요하죠. 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그 기술을 배우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네. 좀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정말 조금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일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저는 예전에 있었던 방송사에 이제 그 방송사는 항상 홍보 어느 네, 회사나 이제 홍보 모델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저였어요. 네. 방송사 입구에 들어가면 제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장인 양, 맞아요. 제가 그냥 그 방송사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정말 그런 동네에서 하는 곳인데 직원들 사진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이 직원은 뭐 친절한 네, 직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더 좀 친절하게 신뢰가 하더라고요. 가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직원은 직원일 수밖에. 그럼요. 그렇죠. 많은 걸 기대하지 네. 말라. 네. 네. 지금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계시죠? 네. 좋으세요? 굉장히 훅 들어왔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안 하시네요. 뉘앙스가. 아니,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궁금해. 아니, 표정에서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근데 바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부 창업. 아무래도 그 인건비가 제일 절감되는 게 맞아요. 제일 가장 아니, 좋은 거. 이 말고. 이것도 중요해요. 같이 들어보세요. 있어서 이렇게 사랑이 샘솟고 이런다. 아유, 결혼 아직 안 해보셔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걱정 없이 가게 운영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럴 때 좋은데 우선 인건비 절감된 부분에는 우선 부부가 기술이 있으니까 직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분업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신랑은 힘을 좀 써야 되는 빵 쪽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 관리, 판매, 뭐 직원 교육, 디자인적인 좀 부분이 필요한 케이크나 뭐 샌드위치, 음료 네. 쪽을 담당을 하죠. 아예 이제 일을 나누어서. 그리고 걱정 없이 가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부분에는요. 볼 일이 있을 때 잠시 외출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11살이니까 아무래도 학원, 학교, 뭐 그렇죠. 픽업할 때 그렇죠. 눈치 안 네, 보고 네.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짬짬이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어요. 빵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 제과 기능장 시험도 네, 네. 2014년 11월에 합격을 했거든요. 네. 지금 기능 장인님이신. 네. 아무나 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장. 와. 네.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인맥이 좀 넓어요. 이미 가게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많으니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신제품 개발할 때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좋은 게 많지만 그렇죠. 또 우리가 굳이 내가 같이 안 있었어도 좋겠다 이런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더 많아질 부부 창업에 겁니다,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겠지만 몇 가지만 조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우선 저는 크게 막 이 사람이 같이 붙어 있어서 싫다 이런 적은 좀 없었어요. 저희는 지금 아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없긴 했어요. 근데 또 퇴근 후엔 더 시간이 없는 게 신랑이 한 5시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오후 3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잠시 쉬다가 또 마감을 해야 돼서 저랑 7시에 이렇게 교대를 하면은 뭐 식사, 회식, 뭐 가족 모임, 여행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플 때 문을 닫거나 저희는 이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직원이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둘만 했었거든요. 한 번은 신랑이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피를 토해서 큰 병인 줄 알고 놀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다행히 이게 과로 때문에 코피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목 뒤로 넘어가서 목에 고여 있어서 이렇게 토로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피를 토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소름 끼치고요. 네.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무조건 쉬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프면은 일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혼자 해도 괜찮은데 제가 혼자 하고 있으면 좀 안쓰럽나 봐요. 네. 생긴 건 또 이렇게 생겨도 되게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네. 뭐 어째서? 또 그때는 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빚 갚는 게 늦어질까 봐 아마 아파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날 뭐 생일, 무슨 데이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저도 여자다 보니까 선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은 네가 만들 수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 먹어. 네, 이럴 때 너무했어요. 좀 많이 섭섭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케이크 하나 사와서 그냥 해줘도 되는데, 그죠? 근데 많으니까 다른 그중에 집에서 골라 먹어. 그렇죠. 네. 굳이.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좀 서운하긴 하셨겠다, 그렇죠? 네네네. 굳이 케이크를 안 줘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는데. 네, 뭐 작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된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요즘 제과 제빵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제과 제빵사 할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 제빵사보다 섬세함, 네. 뭐 꼼꼼함 이런 게 좀 많이 돋보여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판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손님과의 이게 친절한 대화로 네.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서 구매로 바로 이어질 때 그렇죠.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섬세함을 바탕으로 소자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슈가 케이크 공방이라고 네네네. 아시죠? 네네. 그리고 앙금 플라워 케이크 공방, 네. 또 홈베이킹 전문가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맞아. 1번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데요. 화려한 부분만 보고 들어왔다가 열악한 환경에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매장이 공장이 많이 덥잖아요. 덥고 미끄럽고 매일 무거운 철판 들었다 맞아. 놨다 해야 되고 네. 뜨거운 오븐 열었다 닫다 해야 되고 이럴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벽 출근, 늦은 퇴근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벽 6시 출근하려면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화장도 좀 하고 그렇죠. 지하철을 타야 네. 되니까 4시에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이동 거리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 직원보다 적은 임금 격차. 그래요? 예. 이게 같은 경력인데 네. 그거 시켜보지도 않고 외모만 보고 해내지 못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네네. 여직원보다는 아직까지는 맞아요. 현장 쪽은 네, 남자 네, 직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체력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거기 한강이랑 가까우니까 걷는 것도 참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간단하게 뭐 멀리 가지는 못하고 네. 이렇게 자기 관리를 네네.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주로 이는 제과 제빵사분들 실제로 계속 하는 분도 있지만 그만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두는 이유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제빵사도 마찬가지로 나이대가 어리신 분은 괜찮은데 네. 저처럼 나이대가 또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깜짝 놀라셨죠? 항의 전화 지금 받으실 뻔하셨어요. 결혼이랑 뭐 임신, 출산, 뭐 창업을 하거나 네.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늦게 뭐 대학 진학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만두기도 하고요. 네. 또 화려함만 보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이게 제과점이 생각만큼 화려하진 않아요. 맞아. 네.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예쁜 케이크들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쇼케이스에 케이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오븐에서 빵을 굽고 여러 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장식물 하나하나를 만들어야지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좀 빵 일을 하고 싶으면 일반 양산업체 같은 데서 일하면 이게 기술을 좀 배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데는 저도 잠깐 들어가서 근무를 해봤었거든요. 예. 이게 뭐 제품 개발실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냉동 생지가 와서 그 냉동 맞아요. 생지를 발효시키고 네.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지 기술을 배우기 는 없다. 는 좀 그렇죠. 힘들었던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경험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초봉이 좀 약하다는 것도 그만두는 이유가 되는데요. 제가 98년도에 초봉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7년 요즘은 한 170에서 180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책임자급 정도의 기술력이 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맞아요. 포기할 때 이 같은 여성 제빵인으로서 좀 실망스럽죠. 네. 네. 아까 그 명언을 하시던데 저 명언은 아닌데 제가 우리 딸이 하나 찾아줬어요. 네. 보다가 이게 엄마 이래요. 계란은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근데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네. 야, 딸이 주신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셔서 직접 뭐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직원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어쨌든 고객들을 응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뭐 이제 업무 중에 고객 응대나 혹은 아니면은 뭐 일을 하실 때 뭐 빵을 만들거나 이럴 때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CCTV가 있는데 예전에 CCTV가 네, 없을 네. 때 손님은 분명히 돈을 냈다 그러고 저는 돈을 받은 게 없고 이런 경우 되게 황당하죠. 돈 난 냈으니까 가져가겠다고 막 때를 쓰시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주머니에서 나와서 해결은 됐는데 그땐 진짜 난감을 썼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그럴 때 분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이 좀 많아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작게 좀 잘라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원장님들이. 근데 이게 작게 잘라놓으니까 이게 시식인 줄 알고 손님이 다 주워 먹은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진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진단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빵 하시면서 좀 만나는 고객들 유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기억나는 뭐 베스트 3 정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내 거 먼저 막 빨리빨리 하시는 분 있죠. 바쁜 시간대는 저희가 포스가 하나인데 꼭 포스가 하나여서 줄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줄과 상관없이 막 내 거 빨리빨리 해줘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툭 던져주는 분이 계세요. 돈 또 던지고 그래요? 네. 돈 줬으니까 빨리 달라는 거죠. 그런 분 계시고 또 손으로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이 계세요. 눌러보고 포장 안 돼 있는데 위를 만져보시고 이렇게 누르면 쑥 꺼지잖아요. 그런 거 놔두고 꼭 옆에 거 이렇게 딱 집어 오시는 분. 좀 울컥하셨어요. 출근하니까 화가 나시나 봐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빵이 나오면 오후가 되면 좀 식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거 오늘 만든 거 맞아요? 뜨거운 빵 없어요? 막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 그렇죠. 서운하죠.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뭐 이런 고객도 있으시면 정말 또 기억에 남는 고객들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진상하고는 또 다른 고객인데요. 진상. 어디 하나 있죠. 인천에서 서울까지 케이크를 사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좀 멀리서 오시는데 이분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빵에다가 리본을 묶어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좀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나 보다 했죠. 빵 자체에다가요? 아니, 빵 이게 봉지에다가 포장하고 그 위에 리본을 이렇게 묶어달라고 좀 예쁜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달에 또 한 2-3번씩 대형 케이크를 주문을 자주 하세요. 뭐 5호나 7호 사이즈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인분들께 선물하고 또 가족 케이크, 뭐 주변에 생일 케이크는 다 저희 집에서 하시거든요. 이게 또 워낙에 좀 화려한 플라워 케이크, 그러니까 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크를 좋아하셔서 이분 케이크 들어오면 한 반나절 정도는 제가 케이크 작업에 몰두를 하게 돼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단골 하셔갖고 이게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려받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대로 받고 있는데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우리 딸내미 주라면서 뭐 아이스크림 쿠폰도 주시고 저희 이번에 재오픈 했을 때 화분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케이크를 구입하러 오시면은 환호성을 막 질러주세요. 예쁘다고. 너무 자기 마음에 너무 든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맞아. 이분 케이크 주문 오면은 막 인터넷 찾아서 예쁜 꽃 연습해서 다음 주문하실 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도 연습이 되고 손님도 행복하고 이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제과 제빵사로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직업의 발전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은 홍보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SNS 소통이나 뭐 TV 출연, 뭐 입소문으로 맛집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제가 있는 합정동, 망원동이 1년 사이에 진짜 핫한 동네가 됐어요.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낙후된 동네가 새로워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고 이에 임대료가 오르니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문구사, 미용실, 사진관, 뭐 세탁소들이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올려달라 하시니까 다 이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입점하는 가게들이 이제 서로 맛집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상 맛집이라고 찾아가 보면 좀 실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손님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가게를 만들려면 우선 무작정 겉모양만 따라하지 말고 이 집 하면 생각나는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신제품을 내더라도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와서 조금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사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상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추천 직업 제과 제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죠. 네, 이제 제과 제빵사, 즉 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직업 중에 그래도 산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기술 변화가 있고 트렌드가 바뀐다 한들 사람이 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불변이다. 그러니까 그 직업 역시도 이제 오래 갈 수는 있다.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로봇이 개발되고 3D 프린팅으로 이제 제빵, 제과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은 벌써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대해서 눈물 젖은 빵, 그다음에 그 향, 그다음에 그 향으로 코를 막고 눈으로 먹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리라고 보고요. 이 직업 브랜드를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직업, 즉 제과 제빵사 직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제빵사 하시려면 일단 빵을 좋아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평소에 빵을 좋아하고 좀 나만의 기술로 좀 보랏빛 노후를 좀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김은정 대표님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딸 은채가 그래요. 엄마, 난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신나 그래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좋아하는 거, 신나는 거 하시면 힘들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니까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준비만 하고 있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큰 에너지와 응원 다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만들고 또 창업으로 연결되기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제과 제빵사에 대해서 3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제과 제빵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용한 직업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